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를 대비라도 하는 것일까요? 스위스와의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8월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 지뢰밭길이 될 전망입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번 달까지 어떤 결론으로 양국 관계를 결론짓게 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한국 정부가 스위스와 상호 군사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인 스위스와 지소미아 체결에 나서며 대북 감시망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요. 실제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까지 스위스 연방정부와 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문안 협상을 이어가 협정안을 확정지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나토 등 전세계 36개국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스위스와의 협정이 정식 체결되면 지난해 9월 태국과의 협정 체결 이후 37번째 지소미아 체결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스위스와의 지소미아 체결로 인해 협정 문안에 대한 양국 간 협상이 끝나며 국내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유사시 빠르게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스위스와의 협정이 의미 있는 것은 스위스가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중립국 감독위원회로 활동 중인 국가라는 것입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 휴전 상황을 감시할 목적으로 수립된 단체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문이 서명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국제연합군 사령부 군사 정전위원회 소속으로 북측과 남측의 휴전 상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군과 스위스군의 연합훈련을 위한 기술적 논의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대북 감시망 강화를 위해 주변국과의 지소미아 체결도 함께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특히 일본과 지난해 종료 유예 합의 이후에도 관계 개선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부는 별도의 정보 공유 채널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을 당시에도 외교부는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한 나라라며 대북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데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도 있지만 일본의 정보력이 과연 한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은 군사위성과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력은 우리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인 문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먼저 탐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한국의 지상 레이더입니다. 일본의 레이더는 미사일 발사 이후 탐지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알 수 없으며 시간이 매우 중요한 미사일 탐지 분야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인 셈입니다. 한국은 발사 당시 즉각적으로 탐지한 정보를 일본에 보내게 되며 일본은 발사 이후 수분가량 지나 이미 한반도에 멀리 떨어진 미사일의 정보만 보내오게 되는데 이런 정보는 미국의 군사위성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 인근 해상이나 태평양에서의 미사일 낙하 지점은 시급히 필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조기 경보기 역할이 되는 셈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만 받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남는 것 없는 협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의 여부를 검토해간다는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질문에 가정을 담은 질문에 답하는 것은 삼가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와 관련해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관련 발언을 접한 미국에서도 반응을 내놨는데요.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과 계속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면서 한국, 일본과 양자 3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한국 정부는 여차하면 지소미아 종료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눈치 보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3자 안보 협력을 추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정리해야 할 갈등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일본 내부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 운동을 시작한 뒤에 코로나 감염자가 2.4배나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 일본 국내 여행을 갈 경우에 1박 기준 최대 2만엔, 우리 돈 22만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일본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54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확진자가 1305명으로 늘었고 도쿄를 빼고도 지자체 3곳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정부가 고투 트래블을 추진하고 연휴 기간에 여행이나 귀성이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감염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인들이 많이 불안해졌나 봅니다. 일본에서 느닷없이 살균 소독용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가그렉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요시무라 히로우미 오사카부 지사는 오사카 하비키 의료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포비돈 요오드가 함유된 가그렉 사용을 추천했습니다. 하비키 의료센터가 숙박시설에 요양 중인 코로나19 감염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 들어간 가그렉을 쓴 환자에게서 이 성분이 없는 가그렉을 사용한 환자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적게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사카부 지사의 기자회견 후 몇 시간 뒤부터 오사카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포비돈 요오드 가그렉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파문이 일자 요시무라 지사는 가그렉은 예방약도 치료약도 아니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전문가인 의사들은 신종론을 펴고 있습니다. 나카가와 도시오 일본 의사회 회장은 현재로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와무라 다카시 교토대 교수 또한 NHK 방송 인터뷰에서 포비돈 요오드 성분은 바이러스뿐 아니라 입안에 있는 세균을 뿌리채 제거해버려 오히려 인체의 방어력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발언에 사재기 현상이 일어날 만큼 일본 사회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에서는 최근 4, 5월 긴급사태 선포 때보다 더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베 신조 총리는 코로나 긴급사태 재발령할 상황 아니라며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전국적으로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 감염자 수만 보면 4월 긴급사태 선언대를 넘어서고 있지만 그때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며 현재 코로나19 중증 환자 수는 긴급사태 당시 피크 때보다 적고 병상수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환자들의 입원 기간도 단축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일본 어떡합니까? 진짜 큰일 났네요. 코로나 통제도 못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해버리면 진짜 산 넘어 산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데 불쌍하다고 또 봐주면 기어올라서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늘어놓을 게 뻔하니까 대한민국은 마음 약해지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하나둘 부탁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내 위에서 군림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단호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